필요 없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발표하게 된 한성대학교 정유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는 총 5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먼저 서로 다들 아시다시피 생성인의 챗 GPT나 달기, 스티브 피저 같은 수많은 생성인의 AI들이 최근에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고, 약간 유행이 지나치지만 이제 디즈니 사진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런 생성형 AI 모델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실제로 촬영된 사진과 AI가 만들어 사진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의 사진을 보시면 2021년경에 나온 모델들의 데이터인데요. 보시다시피 약간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미지 위주로 생성하겠다면, 오른쪽에 보시면 최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잘 표현을 함에 따라서 사람이 오늘 구분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발견하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AI에 했던 이미지들이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23년경에 미국의 황소군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난 사진을 AI로 합성을 해서 SNS에 보고하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SNS에서 퍼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의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사례인데,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 속에서 이란 측이 자신들의 사기 진작과 기술이 뛰어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측의 전투기를 저희들이 격추했다, 이 사진을 AI를 사용해 조작을 해서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봐서 이 AI 생성 이미지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쉽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는 환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용자들도 특별한 전문 지식 없이 쉽게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AI로 생성된 사진들의 구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시사회 연구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 저는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드라이븐 메서드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필드 베이스드 메서드라고 해서 물리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판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드라이븐 메서드 같은 경우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이 데이터로 CNN이나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그런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서 분류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피직스 베이스드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광학적 특징이나 센서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 이 분야에는 센서 노이즈 패턴이라고 불리는 것과 CFA 패턴이라고 불리는 아티팩트가 존재를 합니다. 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 드라이븐 메서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높은 참지율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반대로 단점에는 학습된 데이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대한 가족합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이슈라고 불리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문제로 존재를 하고, 새로운 AI 생성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학습해야 된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반대로 피직스 베이스드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나오는 물리적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학습 모델의 단점 없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제공하는 게 피직스 베이스드 메서드의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주파수적인 정보와 센서 분석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 분석을 넘어서 광원이나 그림자 같은 것의 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사전 지식을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광원과 그림자 사이에는 물리적 관계가 있고요. AI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르게 이러한 물리적 관계를 잘 재현하지 못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여기서 말씀드린 스큐리스라는 외도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는 표준 편차라는 통계적 요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 표준 편차와 외도를 분석에 사용을 하고 이것들을 VST와 VSQ라는 용어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VSTD 같은 경우는 밝기 분포의 폭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값이 크면은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VSQ 같은 경우는 밝기 분포의 비대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0이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정확히 50대 50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HSV 색 공간에 V 채널을 보려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GB 채널과 다르게 HSV 채널은 휴 세츄레이션 배열이라고 해서 색과 채도, 명도를 구분하는 요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HSV 색 공간을 사용하는 이유는 RGB 공간과 다르게 HSV 같은 경우에 V 밝기를 나타내는 V 채널만 따로 떼어내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환경 구성입니다. 이미지 처리를 위해서 다음에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사용된 데이터셋으로는 실제 사진 같은 경우에 울트라리틱스에서 제공하는 VAL2017이라는 데이터와 AI 데이터셋으로는 카글에서 제공하는 AI vs 휴먼 제너레이티브 이미지라는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각각 실험에 5천 장씩을 사용하였고 이 실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1000장씩을 더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각적 및 수치적 분석입니다. 먼저 실험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에 이미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색 공간을 RGB에서 HSV로 변경을 하고 그 색 공간의 V 채널을 따로 분리를 해서 밝기 분석을 하면 통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 처리 과정입니다. 이미지 해상도 같은 경우에는 통일하기 위해서 이오르고까지 이오르고로 해상도를 통일을 하였고 그 후에 RGB 색 공간을 HSV 색 공간으로 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중에 밝기를 나타내는 V 채널을 밝기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따로 분리하였고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는 V 채널을 다음 구간과 같이 어두운 부분, 중간 밝기 부분, 밝은 부분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분류를 한 결과 앞서 말씀드린 VSTD와 VSQ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VSTD 같은 경우는 밝기 변화의 폭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값이 크면 분포의 폭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VSQ 같은 경우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이 값이 0이 나오면 정확히 50대 50의 분포를 가지고 있고 음수가 나오면 밝은 부분이 더 많고 양수가 나오면 어두운 부분이 더 많게 나타낸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BBI라는 지수를 새로 정의를 해서 도입을 하는데 이 부분의 설명은 뒤에서 소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분석 대상은 AI 이미지,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빛을 표현한 실내 사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람의 신체를 나타낸 사진입니다. 밝기 채널의 분포를 보시면 저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 밝은 부분이 오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은 그래서 이 내용은 이미지의 밝은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표현이 파란색 동그라미에 있는 VSTD 값입니다.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80.9와 103.9로 나옴으로써 값이 상대적으로 크고 VSQ가 음수로 나타낸 것과 이미지의 밝은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이미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이 사진도 앞서 AI 사진과 비교를 하시면 VSTD 값이 55랑 60으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고 VSQ가 0.08과 마이너스 0.14로 0이 비교적 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밝기 분포 히스토그램을 보시게 되면 앞서 AI 사진과 다르게 골고루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BBI 지수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V 채널은 0부터 255까지의 값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중간 127.5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 편중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지표고
이제 위에 실제 사진을 보시면 이 BBI 값이 마이너스 0.037로 0에 가까운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 아래 AI 사진 같은 경우는 0.833으로 밝은 부분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분석 결과가 이제 특정 이미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진들을 분석을 하는데 이제 모든 사진을 담을 수 없어서 대표적인 이미지들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윗줄을 보시면 실제 사진들을 가게 될 거고 아래쪽에 이제 AI 사진들을 가게 될 건데 AI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생성 모델들이 저런 밝기의 분포나 광원과 그림자의 관계를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밝거나 극단적으로 어두운 부분만을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결과 해석 및 통계적 요약입니다. 이제 AI 생성 이미지들의 대표적 특징으로는 히스토그램에서 밝기 분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VSTD와 VSQ가 AI 이미지에서 더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값으로보아 밝기 분포가 편향적이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사진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그램에서 보시다시피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VST가 비교적 낮으며 VS가 0에 가까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적 특성들을 기반으로 실제 사진에서는 밝기 분포가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통계적 수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000장의 이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AI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VST 평균 21, A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73.9가 나왔습니다. VST도 실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평균이 0.056에 나오면서 0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으나 AI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이 넘어가면서 편중 정도가 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BBI 지수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미지에서는 0.1, AI에서는 0.7이 나오면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BBI 지수를 기반으로 판정을 내렸을 때 먼저 인계값을 BBI가 0.75로 설정을 할 경우 실제 이미지를 걸러내는 정확도가 91.4%, AI 이미지를 걸러내는 게 63.5%로 하게 되었습니다. BBI 지수를 0.25로 낮추니까 AI 이미지는 81.2%로 잘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제 이미지에서 66.0%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 스레스홀드 값이 높으면 AI 이미지는 비교적 잘 잡지 못하지만 실제 이미지를 잘 걸러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스레스홀드를 낮추게 되면 실제 이미지들은 좀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지만 AI 이미지는 비교적 잘 걸러내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가 스레스홀드 세팅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이 향후 연구에서는 이 값을 좀 통계적으로나 정확도가 잘 나오게 조정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결론입니다. 이 연구는 실제 이미지와 AI 이미지 사이에 밝기 분포 차이를 분석을 하였고 밝기 분석을 하기 위하여 HSV 세포만의 V점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VST와 VSQ라는 지수를 도입을 함으로써 밝기 분포를 나타냈고 AI 이미지에서는 VSTD 값이 높고 VSQ가 음수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한 몇 개의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데이터셋 전체에서 파악됨으로써 신뢰도가 있는 특징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물리적 요소만을 사용을 해서 어떤 학습 모델 없이 AI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에서 오는 장점으로는 블랙박스 이슈에서 자유롭고 가속화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치적 계산의 정확성을 좀 높일 예정이고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이 해당 과정을 전환화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AI 생성형 모델별로 밝기 특징이 다르게 분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설하고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